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이번 주의 초인기 뉴스. 예, 생방송 뉴스랭킹쇼 남다른 뉴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또 조금 달라졌어요. 예, 네.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예. 현성도 뭐 뉴스 외전, 지난주엔 뉴스 외전 하고 우리가 하고 순표의 질문이 나갔는데 오늘은 뉴스 외전 하고 순표의 질문 하고 남다른 뉴스. 좀 어색하셨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다 정답을 찾는 거죠. 뭐 그게 유튜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너무 다이나믹해요. 예측 불가하니 다이나믹한 MBC 뉴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몇 시에 하는지 뉴스.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니까 1시간 동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이나믹한 남다른 뉴스입니다. 네. 자, 남다른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추격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뉴스의 역동의 에너지를 실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웃으면서 하기가 조금 그래. 인간 방패, 차 지붕에 인질 묶고 도주가 차지를 했어요. 네. 조회수가 72만, 이번 주 9위였는데요. 예. 브라질에서 은행 강도들이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30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거리입니다. 경찰차가 흰 차를 쫓고 있는데요. 그런데 흰 차 지붕에 뭔가가 있어요. 예,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차 위에 보시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날 차량 10대에 나눠 탄 수십 명의 강도단이 두 곳의 은행을 습격했는데요. 은행을 털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인질을 앞세워 차에 나눠 탄 다음 인질을 차 지붕 위에 저렇게 묶고 도주했습니다. 인간 방패인 거죠. 네. 저것만 한 게 아니라 도주 경로 확보하기 위해서 드론도 사용했고요. 도시 곳곳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 범행과 도주 과정에서 시민 4명이 다쳤다는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예, 저희 지금 댓글이 막 또 정치에 관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희와 관련된 이 뉴스와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시면 표창형님 사람이 차 위에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도배하시거나 좀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내보내드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임의로 강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영화보다 더 현실이 이럴 수가 있냐? 언제나 뉴스를 보면 진짜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섭고 더 드라마틱한 건 그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그렇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인질 4명을 되게 근접 촬영한 영상도 있던데 여자도 2명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인간이 아니다라고. 네. 이거 다른 얘기인가요? 지금 아무튼. 실시간 채팅창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어떤 분께서 영원히 누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러셨습니다. 수업 제가 시간인가요? 가을이 좀 깊어가는 어느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여드릴 뉴스도 뭐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66만 번 조회된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강풍에 서핑하다 120m 날아가 사망이 차지를 했네요. 이건 미국에서 생긴 거고요. 강풍의 위력을 정말 고스란히 전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에 좀 이렇게 동그라미 안쪽을 보면요. 한 남성이 비틀비틀 거리더니 이윽고 커다란 연에 매달린 채 강풍에 날아갑니다. 연을 조정해 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이 바람에 휩쓸리더니 120m로 날아가서 안타깝게도 옆 건물 2층 외벽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예, 플로리다 포트 로더레일 해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희생된 60대 남성은 평소에도 뭐 카이트 서핑, 뭐 보드에 패러글라이드를 연결해서 바람을 타고 물 위를 달리는 스포츠 이런 뭐 익스트림한 이런 걸 즐겨왔는데 이날은 강풍 예보를 무시하고 바다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 희생자는요. 서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풍을 정면으로 맞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목격자의 신고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참 익스트림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문제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기회가 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네. 이게 뭔가 배울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음. 라는 댓글을 또 김씨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예, 좀 위험합니다. 좀 안전을 유의해서 스포츠를 강풍 즐기시기 예보가 바래요. 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톱10에는요. 해외 뉴스가 유난히 많이 들었습니다. 좀 예. 전에 브라질을 봤고요. 미국을 봤잖아요. 이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10위 사라진 황제의 딸 자오웨이 연예계 정화가 차지를 했는데요. 조회수 70만 번이었고요. 온라인이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지 했습니다. 일단 네. 보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황제의 딸, 적벽대전 등으로 유명한 중국 배우 자오웨이.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그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관련 법규 정책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뜹니다. 20년 전 입었던 일본 우길기 드레스부터 당국의 눈밖에 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의 관련설 등 추측만 무성할 뿐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도피설과 고향인 안우이성 칩거설 등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우, 탈세 혐의로 500억 원대 벌금을 맞은 인기 배우 정상,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중국 당국이 연예계 정화 작업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팬덤 문화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발단은 지난 5월 있었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우유 뚜껑을 모은 만큼 투표 기회를 주자 팬들이 뚜껑만 가지고 멀쩡한 우유를 하수구에 쏟아버린 겁니다. 这实在是社会难以理解和接受的。粉丝追星为什么会如此的疯狂？ 이게 문화계 종사자들이 자아비판성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중국 영화협회 부주석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탈세, 세금 은닉, 매춘에 심지어 강간까지 우리는 이제 반드시 정돈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중국의 대중문화 당국은 팬덤 문화가 청소년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가치관을 왜곡한다. 이런 이유로 음원 순위 없앴고요. 네. 팬덤 관리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관리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팬클럽끼리 싸우는 것 금지, 음원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아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잘못된 팬덤 문화는 외국 세력에 이용돼 사회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렇고 또 언론 여기 또 관영 언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뭔가 약간 경제도 그렇고 요즘에 뭔가 통제하려는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들어요. 요즘에. 연예계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 대한 음. 아무래도 우리 또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댓글이 또 욕이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사회주의 국가는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아, 음. 예,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 네, 자, 맞습니다. 이제 세 나라의 소식을 살펴봤고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또 언제나 그렇듯 안타깝고 또 공분을 자아내고 속상하고 이런 소식들이 톱10에 많이 올랐는데 그중 첫 번째로 전해드릴 뉴스는 이겁니다. 아 진짜 안타까웠어요. 네. 치킨 배달 50대 만취 음주 차량의 참변 76만 번 조회가 됐고요. 네. 충남 천안에서 지난 26일 밤 벌어진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밤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저렇게 좌회전을 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차량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시민들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요.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예,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이제 좌회전을 해요. 여기서. 근데 예,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서 들이받고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놀라가지고 좀 뒤를 보는 네. 저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엄청 컸어요. 아주 쨍하는 소리가 연락처는 소리처럼. 빵 하고 소리가 폭발하듯이 그렇게 소리가 세게 나서 그러고서 이제 정말 하다가 나가봤죠. 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네. 사장님이셨고 사고 당시에는 이 배달을 하는 중이셨던 거예요. 네, 치킨을. 치킨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고 충격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고 안타깝게 현장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검은색 승용차 그 과속으로 운전했던 20대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현장을 떠났던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 동승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고요.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항상 이런 댓글 있으면은 이런 영상이 있으면은 댓글에 이런 뉴스를 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댓글이 그러니까 항상 말이에요. 많이 달렸고 마이찌님께서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네. 저는 또 그때 을왕리 때도 을왕리에서 음. 이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치킨 사장님 맞아요. 돌아가셨었잖아요. 비슷한 음주운전 상황. 차량에. 네,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 좀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네. 그죠?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 방조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 사형까지 가자라는 글도 남겨주셨어요. 그런 댓글이 그리고, 많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고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술 마시면 제발 운전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댓글이 가장 많습니다. 예. 술 드신 분들 제발 운전대 잡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난 멀쩡해? 아닙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러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네. 큰일 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이번 주 국민 욕바지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이걸 보면 제정신에 저럴 수 있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화가 진짜 나지가 않고 어이가 없어요. 기가 막히는 네. 정말. 담배 사죠. 할머니 네. 폭행 조롱한 10대들 118만 번 조회가 됐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야, 네 남친 어딨어? 응? 헤어졌냐? 헤어졌어? 무슨 소리야? 손 타지 말고 아니 근데 사줄 거안 사줄 거 그것만 딱 말해. 다시 말해. 사줄 안 사줄 오야야야 자리 옮기지 마 여기. 열이고 몇 살이야? 이 무슨 띠야? 개띠다 개띠? 이런가 보다. 아쉽네. 빨리 내일부터 담배 사줘. 안 사. 진짜 봐도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이건 진짜 뭐라 말해야 될지 어이가 모르겠어요. 없어요. 어이가 네.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일 밤 11시쯤 경기 여주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저 할머니를 폭행하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휘둘렀던 그 꽃, 인근에 있던 평화의 소녀상 추모 국화였죠. 네. 그리고 영상에 보면은 이미 바닥에 이 국화 꽃잎들이 막 무수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촬영이 되기 한참 전부터 할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경찰은 이 영상에 등장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뻔뻔하죠. 네. 너무 참나 뻔뻔해. 기가 차서. 조사 과정에서 여학생 한 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할머니를 폭행한 남학생 한 명의 학교 관계자가 네. 취재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면 수업도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이것도 아무튼, 진짜 얘기 안 해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네, 이해는 안 책임이 되지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들이 당시 할머니를 폭행하고 조롱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수레까지 걷어차면서 괴롭혔다는 또 후속 보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더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인근 상인이 과자를 팔던 할머니가 자기도 당했다. 싫다고 몇 번이나 했는데 계속 쫓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참 물론 당연히 교육이 먼저 좀 필요한 것도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또 지금 현행 법에 대한 많은 분들이 또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네. 요즘에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저 5명이 저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이라는 그 게 말 있는 아까 건데. 뭐죠? 아까 네. 그 말? 뭐 담배를 안 사줘서 그랬다? 거절해서? 응, 담배를 사달라고 진짜. 요구했는데 거절해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전화 온 지 네. 얼마 안 된 거랑 무슨 상관? 커피님이 네. 남겨주셨고. 조금 전에 그 실시간 채팅장에 지영훈 기자 또 급발진하셨는데 네, 이 맞아요. 급발진이라기보다는 화날만 하니까 이렇게 좀 분노할 만한 뉴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프가니스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MBC 라디오 표준 FM의 아침 7시에 방송되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프로그램에 나간 소식이 93만 번 조회되면서 저렇게 5위에 올랐습니다. 예, 아프간 한국 협력자 823명 더. 근데 네. 살해 위기다. 네. 이게 다음에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고 네, 댓글도 맞아요. 정말 다음에는 많이 달렸고요.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게 예, 그런데도 이제 5위면 얼마나 이제 관심이 많았구나 사람들이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지난 27일에 추가 협력자들 13명이 입국을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 진행했던 아프간 재건 활동에 협력한 현지인 391명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아프간엔 수백 명의 협력자가 남아있고 이들이 구출되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장영수 선교사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장 선교사는 11년 정도 이곳에서 네. 거주했다고 하고 네네. 3년 반 정도는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사무관으로 네. 일했고 되게 건설 쪽에서 되게 일을 많이 네. 하셨네요. 보니까 네. 건설회사의 대표, 한국 건설회사의 대표로 또 있었고 뭐 미군의 바그람 기지 건설, 지방도로 건설, 뭐 한국 정부 대사관 건설, 뭐 카불의 이브니 시나 병원 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고 운영하는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뭐 직업훈련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공사에 참여한 분이라고. 네. 아무튼 뭐 기여를 많이 하셨는 거죠. 현장 협력자들을 총괄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 선교사는요 방송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협력자 구출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NGO에 종사하면서 국가 재건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배제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 그리고 이런 현장 협력자들 중 일부는 지금 탈레반에 쫓겨서 숨어 있는 형편이고요. 탈레반이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추적하고 실제로 이들의 은신처에 쳐들어와서 집을 지키고 있던 그 은신한 사람의 조카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라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9명이 공개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참. 좀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네. 좀 그래요. 공개 네. 처형 같은 거. 아무튼 이 장 선교사한테 연락 온 인원이 아까 823명이 더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이 장 선교사는 탈레반이 아무래도 공항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보내서 이제 구출하거나 이런 건 좀 네, 어렵고, 어려우니까. 예, 뭐 특별 비자를 발급해서 어떤 희망의 징표라고 할까요? 예, 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네. 많이 아실 텐데 네. 그런 거를 보내야 한다. 희망의 징표를 보내야 한다. 네. 뭐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이 해요. 특별 비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경이 열리는 국경 상황을 유엔이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뭐 며칠 전에 파키스탄 국경이 열렸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네. 이 정보를 이용해서 특별 비자가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네. 생각보다 근데 유튜브나 그런 다음이나 제가 뭔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 난민에 대한 이슈 이런 거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많더라고요. 댓글상에서는. 네, 이번에도 그랬어요. 네. 아무래도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특별한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미 다 들어온 거 아니냐. 저분들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살기가 점점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려가 마음의 많죠. 여유가, 예, 그쵸. 난민에 대한 어떤 맞아요.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난민들의 많더라고요. 인권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현실 사이에 어떤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머리를 좀 같이 맞대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예, 실시간으로도 뭐 모두 구출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커피님도 이야기해 주셨고 네. 뭐 진짜인지도 확인해봐야 할 듯. 예, 그런 그런 댓글도 말씀도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뭐 아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댓글이 네. 많은데 비슷한 이야기라서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음, 네, 아프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소식을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예, 중국 4위 보겠습니다. 오. 네, 명품족과 생쥐족으로 양극화가 저렇게 네. 끝모르게 되고 있다 이런 거고 네, 이게 양극화는 사실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중국에서는 정말 이게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다 함께 잘 산다는 뜻의 어떤 공동 부유 이거를 국가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원래는 누구든 먼저 잘 살면 된다 네네, 맞아요.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위협받고 있다는 네. 신호겠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거를 이제 보도한 기자가 이혜인 특파원인데 최근 베이징에 부임했거든요. 네. 근데 가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톱10에 리포트 2개를 올렸어요. 아까 그 자오웨이도 이혜인 특파원 기사였었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의 보도 내용을 친하신 것 보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베이징 중심가의 한 백화점.
건물 전체가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매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이 340억 원이 넘는 중국인은 7만 명, 5년 만에 4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지난 6월 상하이의 아파트 한 채에 39명이 모여 살다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치솟는 집값을 감당 못해 건물 지하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생지족이 수십만 명입니다. 아예 도시 외곽에 토구를 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这个不是很高，我是不能有坐的，如果我坐直的话，正好就是顶着头。 14억 중국 인구 중 6억 명이 월 수입이 18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리커창 중국 총리의 고백입니다. 상속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보니 부의 대물림까지 확산되면서 불평등 지수가 폭동 유발 수준을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열심히 일해봤자 착취만 당한다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의 탕핑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모두의 소원이죠, 사실. 저도. 씁쓸하네. 먹고 갑자기. 살 수만 있으면 누워서. 예.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명품 소비 규모가 63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중에 4분의 1을 겨우 10,000명에 불과한 중국의 슈퍼리치가 소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어려운 나오죠. 상황에서도 살 사람들은 사고 네. 명품값은 계속 오르고, 그죠?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야,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니까. 내수를 살리려면 쓸 사람은 써야 된다는 말도 또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안타깝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뭔가 이런 네. 빈부격차가,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싸발적이고 님께서 이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는 지옥보다 괴롭고 부유한 자에게는 천국보다 달콤한 곳이다 라는 되게 철학적인 네. 그것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성님, 누구나 꿈꾸는 돈 많은 백수. 네. 탕핑주의에 대한 엄청난 찬양글이 부러움이. 커피님도 너무 부러움. 좋아요. 한성님 다 좋아하시네, 그죠? 그죠? 누구나 다 꿈이죠, 그죠? 네, 누구나의 꿈이죠. 네. 이번엔 태국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81만 번 줘야 된 금주 6위 보겠습니다. 월급 143만 원 태국 경찰이 슈퍼카가 13대. 자, 이 경찰 때문에 태국이 시끄럽습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태국의 한 고급 주택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마당이 나오고요. 자, 들어갑니다. 야, 거대한 마당입니다. 잔디가 아주 뭐 슈퍼카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하. 얼마나 차들이 소중했는지 유리문으로 막은 주차 공간까지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정원 이곳저곳에 세워진 슈퍼카가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할 것 없이 13대였습니다. 예, 이곳이 어디냐면요. 태국 북부의 나콘사완주 경찰서의 티띠산 우타나폰 전 서장의 집입니다. 거대한 잔디 정원에 수영장까지 야. 달린 우리 돈 21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티띠산 서장의 월급이 한 달에 우리 돈 143만 원이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이게 답이 부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달 초 우리 돈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마약 용의자에게 비닐을 씌운 채 고문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는데요. 이 화면이 바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자, 잘 보세요. 경찰 여러 명이 누군가를 둘러쓰고 가혹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잡혔죠. 네. 티띠산 서장은 영상을 삭제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데 부하 경찰관의 폭로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 전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서장이죠. 네. 티띠산 전 서장을 포함해 관련자 7명이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문제의 저 경찰서장은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보를 알아내려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정보를 얻어내려고요? 마약 일당을 소탕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143만 원으로 슈퍼카가 일단 13대라는 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이거에 대해서 태국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주는 예다라는 또 댓글이 있었어요. 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죠? 네. 네. 그림자님 왜요? 뻥치시네 이렇게 쓰셨어요. 뻥치시네요. 채팅창에 네. 뻥치시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늘진 그죠? 태양님 네. 비겁한 변명.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제 1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진짜 이 뉴스는 정말
0.001%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쵸. 뭐 사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네, 맞아요. 뭔가 정치 요즘에 정치 이슈 핫하니까 음.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전자발찌. 네, 그런 게 그 나올 사건도 거가. 있었고. 근데 그래서 전혀 지난주에 1위가 연인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 끊은 20대 여성 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뉴스가 1위가 된 게 참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좀 흐뭇한 뉴스가 1위를 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예상한 뉴스는 아니었지만 기대한 대로는 됐습니다. 네. 238만 번 조회된 1위를 공개합니다. 네. 자, 42년 사람 통제 희귀종 백과사전 백도가 차지를 했어요. 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예. 못했습니다. 자, 야. 전남 여수 앞바다 최남단에 위치한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국가 명승지의 제7호라고 하고 네. 이게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42년 동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대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정말 온갖 난생 처음 보는 희귀 생물들이 다 거기에 있던 거예요. 네. 일단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구름을 뚫고 하얀 섬 백도가 나타납니다. 깎아지른 듯한 주상절리를 우뚝 세운 맑은 바닷속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 멸종위기종이란 말이 무색하게 온 바다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고개를 내민 둔한 진층산호, 노란색의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촉수를 활짝 펼치면 풍성함을 자랑합니다. 마음껏 유영하는 물고기떼를 따라가면 하얀 눈을 맞은 소나무 마냥 눈에 띄는 긴가지 새송이 나옵니다. 보랏빛의 민가시 산호 사이에는 무늬오징어가 날아다니고 파란 갯민숭달팽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바다 정원 같은 곳이고 그리고 생물종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을 딱 펼쳐놓은 듯한 풍경이 이 백도의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백도는 또 다른 보물도 품고 있습니다. 참나리가 바다를 바라보고 노란 원추리는 무리를 지어 절벽을 수놓습니다. 바위 틈에서는 고개를 내민 풍란과 하얀 꽃의 다정 큼나무까지 353종의 아열대 식물과 30여 종의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갔다 오는 분들은 금강산을 옮겨놓고 갔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참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백도는 아주 대단한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긴 하네요. 네, 딱 봐도.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1위 뉴스를 썼는데 이번 주엔 또 약간 낙태성으로 42년 동안 사람 발길 끊었더니 땡땡땡 이러면서 하도 들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감춰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표상형님께서 제 의도를 딱 알아주셨습니다. 1위 제목이 있지만 뭔지 궁금했네요. 42년 동안 사람 발길 끊었더니의 정체는 감사합니다. 예, 의도대로. 네, 제 의도를 됐어요. 딱 읽어주셨어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퀴즈가 자꾸 네, 정답이 네. 유출돼가지고. 네, 유출 안 되게. 예. 아무튼 이거에 네. 대해서는 뭐 역시 사람이 가면 이게 다 망가지는구나 네. 이런 댓글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았고요. 네. 예, 여기도 뭐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그래요. 사람의 손길이 무섭다. 네. 그죠? 안 가야 멋져지는 마법. 네. 커피님 남겨주시고. 깡통 2회차 엄마 미안. 저기 두 분 이모랑 조카 같다. 네, 저희 원래 컨셉이 이모와 조카가 아니고 고모와 조카입니다. 이것도 네. 약간 의도대로 네, 된 의도 느낌이. 읽어내셨습니다. 네네. 요즘 네. 의도대로 되네. 네, 예. 그거 놀리는 거예요. 아예 저희가 뭐 고모와 조카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네. 뭐 두 분 밥 드셨나요는 뭐예요? 저희 밥 먹었어요. 네, 점심 먹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수 여수 오세요. 오세요. 이건 또 뭐야? 이게 여수 앞바다에 있는 섬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수로 오라는 거지. 또 뭐 해보세요. 답장해드릴게요. 네, 고모와 아무튼. 조카 5호. 왜 고모인지는 제가 1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는 잘해주잖아요. 그치. 고모는 땡땡거리거든요. 살짝 낯선 느낌이 네. 있어서. 그래서 제가 휘준 씨를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네. 고모 컨셉을 했는데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와. 자, 네. DMZ는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아서 예뻐졌다고 표사형님이 맞아요. 남겨주셨고 맞습니다. 제주도도 코로나로 한창 사람들이 안 사람들 갔을 안 갈 때, 때갔었는데 맞아요. 그때 막 뭐 비자림이나 이런 데가 다시 다 돌아왔었대요. 맞아요. 아무튼 뭔가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바다 쓰레기 때문에 저 백도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그렇게 떠밀려오는 바다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종의 보물 창고인 만큼 좀 세심한 관리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네. 선영아님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프로 전혀 저희 지금 31회입니다. 32회.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회가 넘는. 이거 읽어드려야 돼. 어떤 거요? 이분의 그 아이디는 조금
비방용이니까 어떤 거요? 그건 읽지 말고 두 분 아빠와 딸 같아요. 내 누가 아빠야? 내가 아빠인가? 그럼 내가 아빠겠니? 에이 설마. 내가 아빠겠니? 아 이렇게 젊은 아빠가 어딨어? 아빠와 딸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자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남다본 뉴스였습니다. 자, 이번 주 톱10 다시 한번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자, 황제의 딸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중국 배우 자오웨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당국의 연예계 정화 작업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은행 강도단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인지를 차 지붕에 묶고 조주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9위. 자, 강원도 삼척의 해변에서 제트스키 7대가 소란을 피웠는데 엄청난 소음에 피서기까지 위협하자 마을 주민이 항의했는데 무차별 폭행을 가했네요. 7위입니다. 치킨 배달하던 50대 자영업자가 만취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6위는 부패한 태국 경찰이 차지했습니다. 5위로 가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협력자가 800명 넘게 남아있고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한쪽에서 명품을 사재끼지만 다른 쪽에서 토굴을 파고 사는 생쥐족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극화 정부 정책 방해까지 바꿔놨네요. 3위로 가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추모꽃으로 60대 노인을 때리고 조롱한 10대 청소년들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강풍 경보에도 서핑을 하던 남성 저렇게 120m를 날아가 사망했네요. 이번 주 1위입니다. 42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통제된 여수 앞바다의 섬 백도, 희귀종으로 가득 찬 보물 창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댓글을 처음 받아봤어요. 저희가 네. 쿨나이스님이 두 분 케미가 좋고 음색이 좋고 이런 말 저희 처음 듣지 않았나요? 케미가 좋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내부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우리 시작했다. 프로그램 내부에 네. 관계자들의 평가에는 케미가 괜찮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아무튼 뭐 네.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케미가 아유. 세상을 향해 고모와 조카로 알겠습니다. 자, 고모와 조카 케미로 이번 순서는 귀여운 애님 왜요? 비주얼도 좋아요. 예. 아유, 비주얼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톱10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다른 순번유 시간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또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끝도 없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곳 중에 한 곳이 의료계일 겁니다. 이게 뉴스가 저희가 계속 오늘 아침에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네. 정말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 네. 띄워주세요. 이 코로나로 헌혈을 꺼리면서 헌혈자 수가 지난 한 해만 18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단체 헌혈이 많았던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하면서 단체 헌혈 어려워졌고요. 군부대도 또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 걸리면서 지난 6월 말부터 2달 동안 단체 헌혈 200건 이상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표현 그대로 피 말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우리의 로드맨이 보도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주변 병원 300여 곳을 담당하는 혈액원 저장고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대형으로 혈액이 필요하거나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혈액을 항상 일정 부분은 보유해야 되는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한 50%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병원이나 작은 병원의 수술 일정을 연기해서 제때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곳은 경북 포항의 한 대형 병원인데요. 현재 혈액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유니트 주문했는데 혈액이 몇 개 온 거예요 지금? A형 2유닛이랑 O형 유닛 2유닛이 왔어요. 양수가 많이 적네요. 혈액이 9개인데 지금. 네. 아니 근데 뭐 20개에서 뭐 10개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도 못 왔네요. 그렇죠. 매일 그렇습니다. 좀. 지금 포항 공급소가 포항 5개, 경주 2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7개. 은행은 보통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은행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O형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혈액이 없으면 좀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또 혈액이
제때 다 나가야 되는데 못 준비하고 있을 때라 그때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수술 일정이라든가 조금은 차질이 있었어요. 응급이 일상인 산부인과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 임산부들 출산 후에 3대 사망률 중에 1위가 출혈입니다. 블라드 비즈니스다 할 정도로 갑자기 혈액이 대량 출혈을 하기 때문에 응급 수혈의 필요성이 이제 무엇보다 산부인과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요즘엔 뭐 직원들이 거듭하면 헌혈하러 갑니다. 이게 원래 A형 자리네요? 네. 여기 C형은 좀 있네요? 네. O형? 그거는 이제 O형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안 쓴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혈액 공급에 필요한 세트 같은 거. 아니, 정작 피는 없군요. 예. 피 말리는 일이네요. 예. 예. 피가 말랐습니다. 예. 자, 이 보도 나가는 동안 올려주신 댓글에 네. 귀여운 애님 오른쪽 네. 분 놀면 뭐하니 나연아. 나오셨죠? 네, 지난주에 나왔죠. 우리가 보기에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예. 오른쪽 분 예. 이휘준 아나운서. 아, 지난주에 그 유재석 씨랑 하하 씨의 앵커 조력자로 나왔었는데 아. 제가 뉴스투데이 앵커를 지금 4달 했는데 그거 할 거보다 그거 한 번 나오고 몇 연락을 분이나 진짜 나왔지? 한 5분 나왔나? 5분. 근데 중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막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막 온갖 사람들한테 연락이 다 오더라고요. 아무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놀면 뭐하니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거 보시고 자, 전 헌혈하러 가야겠다. 헌혈하러들 갑시다. 아,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헌혈 미리미리 좋아요. 해두세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여요. 네. 그러니까요. 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응급 환자 오면 수혈이 필수인데 수혈할 혈액이 없다니 헌혈하러 가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자, 이 반가운 댓글이네요. 네네네.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그 헌혈 버스가 저 기사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헌혈 네. 버스를 동행 취재를 했어요. 저 염규현 기자가 이 헌혈 버스가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헌혈 호소하고 있는 걸 동행 취재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4명이 헌혈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포터에 나왔던 서울 동부혈액원 이곳은 하루 혈액 공급 신청이 수백여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네. 예전에는 뭐 큰 가방에 서울대학병원 같이 큰 대형 병원의 경우 뭐 30-40개씩 혈액 주머니를 넣고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5개에서 10개만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전체 혈액 보유량 보면요. 현재 한 약 4흘치 남짓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적정 보유량이 5일치라고 하니까 한참 못 미치는 양이죠. 네. 그리고 이런 극심한 혈액 가뭄 작은 병원 또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혈액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역의 대형 병원들은요.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고 이런 지역 병원의 경우는 의료진이 스스로 직접 헌혈을 하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예, 피가 부족하다는 건 저희가 저번에도 뭐 캠페인도 소개해드리고 네. 막 그랬었는데 뭐 헌혈도 했는데 벌써 부족하냐?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네, 헌혈하러 가야겠다고 림님님도 하셨고 4명 너무 적다고 표성형님도. 네. 네, 이런 저희가 뉴스를 계속 전해드려야 네. 또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네, 로드맨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어도 혈액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헌혈 문제에도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순번이 하나 더 가시죠. 네. 요즘 동네에 무인 점포 많이 생겼죠. 아, 많죠. 인건비도 줄이고 그 인건비 줄인 만큼 상품 가격은 낮추고. 예. 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파는 뭐 과자 파는 이런 무인 편의점 또 무인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 많아졌어요. 가봤죠? 저는 집 앞에 있어요. 네, 많이 갑니다.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아, 너무 좋아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요즘 비대면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저희 동네 무인 점포도 저도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근데 좀 솔직히 갈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계산 안 하고 가는 사람 분명히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 거기 제가 가는 가게도 맨날 붙어 있어. 그냥 간 사람 뭐라고? 연락하라고. 맨날 있어. 그럼 포스트잇으로 맨날 붙여놔 주인이 얼마나. 그냥 집어 가는 건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많다는 안 하고. 얘기잖아. 1분 만에 털리고 계산 안 하고 이거 소개해 드릴 건데 정말 역시 걱정은 현실이 돼 자꾸 그죠? 맞아요. 네, 새벽 시간에
절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범죄 현장 영상이 나와가지고 저희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대전 동구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 자, 새벽 시간인데요. 마스크를 낀 남성 한 명이 들어오더니 잠시 후 모자와 마스크 낀 일행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요, 물건을 고르지 않고요, 계산대 앞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도구를 이용해서 금고문을 열고 저렇게 현금을 가져갑니다. 불과 1분 만에 주말 장사를 위해 넣어둔 돈과 물건을 판 돈까지 40여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가게는 불과 2주 전에도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영상으로도 확연히 잡혔는데요. 젊은 남성 4명이 저렇게 들어와요.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그죠? 다 같이 먹고 있네요. 여러분 열심히 먹고 있고, 물건도 지금 어디다가 막 담아요. 근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거 그러면 무인 커피 전문점처럼 계산을 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근데 그러면 또 설비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자판기 같은 느낌으로 만들면 되게. 근데 그건 뭔가 되게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 많은 물건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이걸 쓰는 이유가 이제 비용 절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점포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가게는 이중으로 보안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요. CCTV도 6대나 있었다는데 범행 막지 못했고요. 주인이 사설 경비 업체까지 고용했지만 저렇게 1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지니까 사설 경비 업체가 뭐 출동하고 뭐하고 하는 손 쓸 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문 연지 벌써 3번이에요. 이게 와 정말 얼마나 화나겠어요. 네. 그죠? 지난 2019년 203건이었던 무인 점포 절도 범죄가 지난해 367건으로 늘었어요. 맞네요. 근데 올해는요 상반기에만 7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HML님이 계산 안 하면 문이 안 열리게 하든지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네, 자판기처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뭐 지문 인증을 도입했다는 해야 된다는 김카이스트님의 의견도 있었어요. 네. 유튜브에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노출되면 저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그래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 20배 적용해야 된다고. 네. 그죠? 네. QR 코드 인증해서 문 열리게 해야.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동네에 사는 잡범들이라고 이사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맙시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자,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자, SNS에서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SNS 소식이라고 하니까 또 뭔가 양심에 찔리는 오늘 소식이에요. 자, 우리 지선배님. 스마트폰 평소에 얼마나 보세요? 저는 근데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휘준 씨는 뭐 나랑은 어리니까 나랑 다르겠지? 이거 약간 조카니까. 꼰대 발언인가? 아니요. 우리 조카니까. 조카님 좀 다르겠지? 저는 요즘에 이제 더 보는 것 같아요. 비대면 이런 것도 많이 늘기도 했고, 뭐 페달, 뭐 아니면 요즘에 영상 같은 거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CD 사고 DVD 사서 DVD 플레이어로 보고 그런 테이프 사람이라서. 혹시? 테이프도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옴니버스로 만든 그런 테이프 같은 것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졌다. 통계적으로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디지털 거리두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과기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지난해 23.3%로 2018년 대비 4%가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캠페인을 과기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몇 시간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스마트폰을 좀 덜 보면 어떨까 하는 캠페인이에요. 자, 스마트 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과의존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유명 인사 특강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들을 수도 있다고 해요. 선물을 주는 슬로건 이벤트 같은 것도 하니까 또 뭐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 재밌는 내용이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캠페인 슬로건이 아까 사진 나간 거 보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똑똑하게, 즐겁게 이렇게 디지털 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참 좋은 취지네요. 그리고 뭐든지 과한 건 안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스마트폰 사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뭐 나 과의존인 듯 네. 빌러버 TV님 남겨주셨고 네. 예, 스마트폰 식사하러 가면 다들 밥은 대충 먹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이에요. 캡틴 얘기도 안 마장님. 하고. 그러니까요. 표상형님 CD, DVD 크크크크크. 정현호님은 어이쿠 크크크크. CD, DVD가 아직도 있어요? 그죠. 테이프가 붙이는 청 테이프 아닙니다.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앞뒤 이렇게 A, B, C 네, 뒷면으로 네. 해가지고 오토 리버스 되는 그 테이프 있잖아요. 아, 진짜 옛날 얘기다 정말. 남현호님께서 남현호님 맞나? 아 정현호님께서 남다른 뉴스 보느라 하루 종일 핸드폰 본다고. 아 이런 건 괜찮아. 네. 이런 거는 과의존해도 돼요. 맞습니다. 남다른 뉴스는 실컷 보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3시, 끝날 시간이 됐어요. 3시 30분이요. 3시에 찾아왔죠 우리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는 또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있나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 전략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비밀입니다. 3시에서 4시 사이 언젠가가 될 겁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뉴스외전 나가기 직전에 정확한 시간을 고지해 드릴 테니까 뉴스외전 시간에 맞춰서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뉴스외전과 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신비주의가 너무 심해. 여러 가지 신비주의. 다이나믹한 신비주의. 저희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뉴스외전 뒤에 돌아오긴 할 거예요. 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아직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